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진 적 없으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편히 쉬려고 집에 왔는데 막상 앉으면 마음이 잘 안 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방 식탁 위에 이것저것 놓여 있고, 거실 한쪽에 정리 안 된 물건들이 쌓여 있고, 방 한편에는 언젠가 쓸 것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고, 치워야 할 것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느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또 며칠이 지나가는 느낌. 이상하죠. 집이 예전보다 좁아진 건 아닌데 왠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편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집이 어수선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답답해진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집과 마음의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집을 당장 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집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 점점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집은 그래도 정리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집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고 쓰지 않는 건 바로 버렸고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두고 간 물건, 예전에 쓰던 물건,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서 남겨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쌓이면서 집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의 혼란을 내부로 그대로 들여온다. 무슨 뜻일까요? 집이 어수선하면 그 어수선함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식탁 위에 이것저것 놓여 있습니다. 청구서, 약봉지, 리모컨, 안경, 신문.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저 청구서 처리해야 하는데 약은 먹었나? 신문은 언제 치우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게 바로 집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집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보면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시간이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아이가 그 장난감 가지고 놀던 모습, 웃던 얼굴, 작던 손.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장난감을 버리면 그 시간까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낡은 시계, 오래된 안경, 작은 수첩. 이것들도 이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그 시계를 차시던 손목, 안경 너머로 보시던 눈빛.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뿐 아니라 미련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 욕망은 앞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미련은 뒤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물건에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과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 그것들이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손이 안 가요. 맞습니다. 치워야 한다는 건 압니다. 집이 정리되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막막합니다. 거실도 치워야 하고, 주방도 치워야 하고, 방도 치워야 하고, 창고도 치워야 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냥 내일 하게 됩니다. 둘째, 치우다 보면 손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시작했는데 오래된 사진이 나옵니다. 그걸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치우는 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셋째, 치우는 게 곧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는 말을 들으면 버린다는 말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도 있고, 언젠가 쓸 것 같기도 하고, 추억이 담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치우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넷째, 치우고 나면 또 어질러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치워놔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치워봤자 소용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생각을 계속 붙잡아 둔다. 집이 어수선하면 생각도 어수선해집니다. 저거 치워야 하는데, 이거 언제 정리하지? 저건 어디 둬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니까 치우기 싫은 게 아니라 치우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은 계속 마음을 차지한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손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건을 붙잡고, 추억을 붙잡고, 아쉬움을 붙잡고, 미련을 붙잡고, 그것들이 집 안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마음이 가볍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옷장에 오래된 옷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잘 안 입는 옷들입니다.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옛날 것이고, 색도 바랬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이거 비쌌는데. 추억이 있는 옷인데. 그러면서 계속 옷장에 둡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그 옷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매번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작은 고통이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혹은 자식이 두고 간 물건들이 있습니다. 책상, 책, 옷, 신발. 이제 자식은 독립했고 이 물건들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둡니다. 아이 방이니까.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식이 보고 싶기도 하고, 빈 방이 허전하기도 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고통입니다. 붙잡고 있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왜일까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을 때 찾아온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아닙니다. 집이 덜 복잡하면 마음이 덜 붙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실을 보겠습니다. 소파 위에 옷이 걸쳐져 있고 테이블 위에 이것저것 놓여 있고 바닥에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로 거실에 앉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만듭니다. 저 옷 깨야 하는데, 테이블 좀 치워야 하는데, 신문 버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해야 할 일 목록이 생깁니다. 이게 생각의 피로입니다. 반대로 거실이 깔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소파는 비어 있고, 테이블은 정리돼 있고, 바닥은 깨끗합니다. 이 상태로 거실에 앉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그냥 앉아서 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집이 마음에 주는 영향입니다. 집이 복잡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집이 단순하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집 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물건이 적으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치우는 건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못하는 제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정리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가 힘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 정리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몇 시간씩 치우고 정리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부담스럽습니다. 둘째, 정리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버릴까, 남길까? 저건 어디에 둘까? 이 물건은 누구 줄까? 하나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게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이 더 신중해집니다. 잘못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셋째, 정리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움, 아쉬움, 후회, 그리고 때로는 슬픔. 그 감정들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피하게 됩니다. 정리를 미루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정리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과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하는 건 아는데 버리지 못하겠어요. 왜일까요? 첫째,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멀쩡한데, 이거 아직 쓸만한데, 돈 주고 산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운 겁니다. 둘째, 언젠가 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로는 몇 년째 안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겁니다. 셋째,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준 건데? 이거 어디서 산 건데? 이거 그때 쓰던 건데? 물건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준 건데 버리면 섭섭할까봐, 친구가 준 건데 버리면 미안할 것 같아서, 사실 그 사람은 이 물건을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는데 혼자 미안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편한가요? 아닙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이거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마음을 붙잡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습니다. 보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더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버리면 그 사람과 이별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물건, 자식이 어렸을 때 물건, 배우자의 옛날 물건. 그것들을 버리면 그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옷을 옷장에 그대로 둔다고 해서 어머니가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머니는 그 옷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안에 있으니까요. 혹은 자식이 어렸을 때 장난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장난감을 방에 그대로 둔다고 해서 자식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난감을 볼 때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물건을 정리하는 건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리는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치워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를 치워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청구서, 약봉지, 리모컨, 신문. 이것들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청구서는 서랍에, 약은 약통에, 리모컨은 거실에, 신문은 버리고 5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5분이 마음을 바꿉니다. 식탁이 깨끗해지면 그 앞에 앉았을 때 기분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단순하니까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혹은 현관을 치워보겠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걸 신발장에 정리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집에 들어오는 느낌을 바꿉니다. 현관이 깨끗하면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혹은 옷장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옷 중에서 정말 안 입는 옷 몇 벌만 골라냅니다. 많이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딱 5벌만 골라서 버리거나 기부합니다. 그러면 옷장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공간이 마음에도 여유를 만듭니다. 정리는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온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가득 차 있으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집에 여백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백이란 무엇일까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테이블, 깨끗한 바닥, 정리된 선반. 그 빈 공간이 마음을 쉬게 합니다. 왜일까요? 빈 공간은 생각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생각을 만듭니다. 저거 뭐지? 저거 언제 치우지? 저거 어디 쓰는 거였지? 하지만 빈 공간은 아무 생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 벽을 보겠습니다. 그 벽에 이것저것 붙어 있습니다. 달력, 메모지, 사진, 전단지. 그걸 보면 눈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떼고 벽을 깨끗하게 비워두면 어떨까요? 그 벽을 보면 눈이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혹은 책상 위를 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책, 서류, 펜, 안경, 컵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를 다 치우고 딱 필요한 것 하나만 남겨두면 어떨까요?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됩니다. 시선이 분산되지 않으니까 마음도 분산되지 않습니다. 집 안의 여백은 사치가 아닙니다. 여백은 마음이 쉬는 공간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데 굳이 치울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치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혼자 살면 집이 곧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공간도 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입니다. 그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하지만 집이 정돈돼 있으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둘째, 혼자 살면 누가 치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서로 치우기도 하고 이거 좀 치워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안 치우면 아무도 안 치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셋째, 혼자 살면 집이 곧 나를 돌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치우는 건 나를 챙기는 겁니다. 깨끗한 집에서 사는 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자기 공간을 돌보는 데서 온다. 혼자 사는 집을 잘 돌보면 고독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부부나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치우면 또 어질러져요. 맞습니다. 함께 살면 혼자만 치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치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함께 치우는 규칙을 만듭니다. 각자 쓴 건 각자 치운다. 간단한 규칙이지만 이게 지켜지면 집이 덜 어질러집니다. 둘째, 공간을 나눕니다. 이 공간은 당신 공간, 이 공간은 내 공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 서로 덜 간섭하게 됩니다. 셋째, 대화를 합니다.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혼자 속으로만 답답해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집은 혼자만의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함께 편한 집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젊었을 때 정리와 지금 나이의 정리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뒤집어서 한 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맞는 정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한 번에 조금씩만 합니다. 오늘은 식탁만, 내일은 현관만, 모레는 서랍 하나만.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오늘은 30분만 정리하자. 30분이 지나면 끝나지 않아도 멈춥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나아져도 충분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그렇게 쌓이면 한 달 후에는 집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을 당장 다 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집을 치우지 못한 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시간이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내려놓는 연습에서 온다. 집을 치우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으면 손이 비워집니다. 손이 비워지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식탁 하나만 치워도 충분합니다. 내일 서랍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모레 옷 몇 벌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집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은 집이 좀 편하네. 그 순간 마음도 함께 편해질 겁니다. 집이 쉬는 곳이 되면 마음도 쉬는 곳을 찾습니다. 당신은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됐던 것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치워도 충분합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쉬게 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당신이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